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8명 늘었습니다. 전체 환자 수는 9,661명이 됐습니다. 해외 유입 사례가 여전히 많은 가운데 오늘부터는 모든 입국자가 해외에서 비행기 탑승 전에 발열 검사를 받아야 되고요. 모레부터는 모든 입국자가 2주간 자가 격리를 해야 합니다. MBC 의학 전문 기자 출신이죠. 신재원 가정의학과 전문의 나오셨고요. 김지혜 변호사 또 모시고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김 변호사님 먼저 오늘 확진자 현황부터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0시 기준 어제 78명이 추가 확진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중에서 해외 유입이 29건입니다. 네, 검역 과정에서 해외 입국자 중 13명 정도가 이제 그 자리에서 바로 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네. 그다음에 지역사회 확진이 16건, 그다음에 네. 29명 중 2명은 외국인이고 나머지는 내국인입니다. 대부분이 내국인이군요. 네. 근데 신규 확진자 또 78명 가운데 31명이 지금 수도권에서 나왔습니다. 네. 서울 같은 경우에 이제 만민중앙교회 집단 감염 사태가 있어서 16명이 새로 확진이 됐고요. 경기도에서 15명 발생했고요. 대구 14명, 그리고 경북에서 11명이 새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완치돼서 이제 격리가 해제된 이제 그런 확진자 수가 총 5,228명으로요. 전날 195명이 늘어났고 그래서 완치율은 현재 54.1%라고 합니다. 그 사망자는 6명이 추가돼서 지금 158명으로 공식 집계된 상황입니다. 자, 완치율이 54.1%, 50%를 넘어선 거는 다행이긴 한데 이 완치자들 중에서 완치됐다라고 해서 자가격리가 해제가 됐는데 다시 또 확진이 되는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한 10명 정도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이게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만 이런 사례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해외에서도 이런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 가능성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현재 그 검사, 퇴원하기 전에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네. 이 이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는데 이 검사가 좀 잘못됐을 가능성이 일부 있고요. 그래서 이 가능성을 좀 먼저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검사를 좀 더 확실하게 하고 퇴원을 시키느냐. 바이러스가 남아 있었을 가능성. 그렇죠. 예, 너무 적어서 이제 검출이 안 된 거죠. 예, 그 가능성이 하나가 있고 네. 두 번째는 이제 그야말로 이제 바이러스의 재활성화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완전히 죽진 않고 조금 남아 있다가 다시 이제 활성화가 되면서 다시 양성으로 나온 이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재활성화 때문인지 어떤 원인인지 지금 방역 당국에서 심층적으로 지금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이제 알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퇴원 기준을 조금 네. 더 뭐 강화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퇴원하고 나서도 자가격리 기간이 현재는 2주지 않습니까? 네네. 요거를 뭐 3주일로 할 건지 아하.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전문가들과 좀 협의해서 새롭게 결정하겠다. 이렇게 좀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2주간 격리를 해야 되는 거고 그 사이에 이제 24시간 내에 2번 검사를 했는데 연속으로 음성이 네네. 나오면 죄송합니다. 풀어주는 게 아니라 자가격리를 해제시키는 것인데. 자, 이게 퇴원이죠, 퇴원. 예, 퇴원을 시키는 것인데. 퇴원을 시키는 거죠. 이제 그 기준을 조금 더 강화할 필요도 조금씩 나오고 있다. 네네네, 전문가들 그렇습니다. 사이에서 그런 얘기죠. 아직까지 재감염 그러니까 완전히 다 나았는데 다른 바이러스로 인해서 감염됐을 가능성은 조금 낮은 편인가요? 제 생각에 그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일단은 그 퇴원해서 자가격리를 2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서 또 바이러스가 유입이 돼서 또 한 번 더 감염이 일어났다. 네. 요 가능성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연구 결과가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네네. 네. 자, 해외 유입 사례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요. 한 40% 정도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역 체계 조금 더 강화하겠다. 지금 재택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고 실행이 되고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4월 1일 0시부터요. 내 외국인을 불문하고 그리고 또 장기 체류인지 단기 체류인지도 불문하고요. 네. 국적이나 어디서 출발했는지 이것도 다 불문하고 일단 들어오면은 2주간 자가격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이건 미국이든 상관하지 않고 예. 이제 모든 나라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는 자가격리를 2주간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국내에 뭐 주거지가 있다면 그 주거지로 가서 자가격리를 하면 되는데 주거지가 없는 사람일 경우에는 네. 지자체나 이제 정부에서 시설을 제공을 하는데요. 그 시설의 비용이 하루 10만 원 정도고요. 그럼 14일 자가격리를 하게 되면 14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본인 들어갈 부담. 예정입니다. 본인 본인 부담하는 부담입니다. 네. 예외가 있긴 하던데요. 네, 모든 예외가 있습니다. 입국자는 예를 들면 하지만. 뭐 국익이라든지 공익 또 중요한 어떤 그런 이익을 위해서 예를 들면 중요한 어떤 경제 활동, 의학이라든지 어떤 학술적 활동이라든지 인도적 용무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예외를 인정하는데요. 이렇게 네. 승인을 받은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요. 격리 대신에 이 공항에서 진단 검사를 받고 음성을 확인한 다음에 강화된 능동 감시를 적용받는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뭐 사실상 관광 목적, 뭐 단기 체류라고 하면
네. 아예 들어오지 말아라라는 얘기겠네요. 네, 그렇죠. 이제 거의 들어오지 말라. 그러니까 계속 이제 그 외국인 입국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막아야 된다. 이런 그런 목소리도 여론이 좀 많았어요. 높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반박자 좀 늦은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뭐 지금이라도 이렇게 방역하는 그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막는 것이 좀 타당할 것 같고요. 효과로 보면은 사실상의 입국 금지다. 네, 거의 이렇게 저는 보면 입국 되겠네요. 금지에 준하는 그런 조치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그 어떤 사업상의 정말 중요한 그 비즈니스나 아니면 뭔가 인도적인 뭐 아니면 또 의료적인 활동 네. 이런 사람까지 완전히 전면 이제 다 차단하는 것은 사실 뭐 문재인 대통령도 뭐 G20 정상회의에서 사실 뭐 그런 사업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좀 열어두자 이런 또 제안을 하시지 실익 않았습니까? 차원에서.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제외한 네. 그러니까 단기 체류, 뭐 관광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거의 막은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 이제 들어와서 이제 자가격리 원칙이 얼마나 잘 지켜지느냐 이게 관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네네.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그 자가격리를 감시를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네, 네. 감시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네. 이게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자가격리 중에 뭐 돌아다녔을 때 이걸 어떻게 잡아낼 거냐. 지금 앱이 있어요. GPS로 그 감시를 하긴 앱이, 하는데. 예, 앱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뭐 앱도 있고 그다음에 사실은 조금 더 나아가면 뭐 이게 휴대폰 거기다가 이제 감시, 휴대폰 이동을 뭐 하는 그렇죠. 것도 있고 또 한 발 더 나아가면은 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웨어러블이라 그래서 네네. 그런 GPS를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있지, 기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동 경로가 자동적으로 기록돼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몸에 항상 지니고 다닌다든지 이런 거를 좀 강제화한다든지 이런 거를 감시할 수 있는 네. 또 시스템. 중앙에서 이제 누가 이탈하면 이제 다 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죠. 이런 것들을 이번 기회에 좀 갖추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순전히 그 선의에만 기대서 이런 것들을 기대하기에는 이게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강제적인 방법들이 더 동원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 네, 지금 뭐 그래서 사실은 뭐 빌 게이츠 같은 경우에는 뭐 칩을 몸속에다 이식하자지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심하네요. 네, 너무 좀 그건 좀 심한 거, 어떤 인권이나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만큼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 그리고 네네. 아직까지 조심해야 된다.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난 주말 동안에요. 이 해외 입국자들 가운데서 문제가 된 케이스들이 많았습니다. 자가격리 규정 어겨가지고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케이스. 지금 이게 외국인도 있고요. 또 유학생들도 있더라고요. 네, 수원에서는요, 이 30대 영국인이 그 의심 증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국 후에요, 확진 판정을 받기 전까지 한 닷새 동안 네. 마스크를 쓰지 않고 수도권 4개 도시를 누볐다고 하고요. 야. 부산에서는 이제 20대 독일인 유학생이요, 네. 이 자발적으로 외출을 자제하도록 하는 자율격리 이 규정을 지키지 않고 사흘간 대중교통을 이용해 해운대와 부산 시내 곳곳을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개념 없이 돌아다니는 그죠. 느낌이네요. 서울대 또 서울 용산구에서는 또 이제 이 폴란드 국적 40대 남성이 이 확진 판정을 받게 됐는데 네. 이 역학조사 과정에서 다른 확진자랑 접촉을 했는데 이제 그 사실을 숨기고 나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했다. 했다라고 거짓말했군요. 거짓말을 한 거죠. 근데 자가격리 기간 동안 마스크를 쓰지 않고 그 동네를 돌아다닌 것이 주민들에 대해서 목격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는 아니겠지 뭐 이런 생각에서 굉장히 좀 안이하게 대처한 것이 결국은 또 그 확진자와 접촉된 다른 사람들까지 이제 격리에 처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결과를 불러오게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것 사실 뭐 나는 아니겠지, 나 혼자쯤이야 이거보다는 이제 나라도 먼저 좀 이걸 지켜야겠다 이런 마음이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는요. 네, 사실 뭐 이런 케이스들이 하나 둘씩 이제 발생하게 되면 사실 제일 걱정이 되는 것이 바로 지역사회 전파입니다. 그렇죠. 이제 네.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돌아다님으로써 또 여러 사람들에게 뭐 바이러스를 퍼뜨릴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여러 가지 뭐 집단 감염이라든지 지역사회 감염이 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봉쇄망에 구멍이 숭숭 뚫리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제주도 다녀갔던 미국 유학생 강남에 사는 모녀 이 얘기 가지고 또 공방이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원희룡 제주지사가 고발하겠다, 고소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시끄러웠는데 강남구청장이 이걸 또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오히려 또 논란을 키웠어요. 네, 강남구청장이 선의의 피해자라는 그런 단어를 썼고요. 네. 이제 그리고 이 모녀가 이 제주도에서 억대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사실상 이제 정신적 패닉 상태에 빠졌다라고 하면서 나름대로는 이제 뭐 본인 그 구역의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발언이었을지 모르겠지만 네, 이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녀 같은 경우에는 그 딸이 어떤 의심 증상이 분명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제주도 여행을 감행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네. 이렇게 의심 증상이 있었다라는 그런 사실은 뭐 제주도 쪽에서 밝혀진 사실은 아니고 이 강남구 오히려 내에서 통보를 예, 했는데. 역학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그런 사실이기 때문에 과연 선의의 피해자라고 볼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고요. 네. 여론이 너무나 악화되고 막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까지 이 강남구청장 파면 청원까지 등장한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제가 그 인터뷰를 봤거든요. 네네. 봤는데 네. 증상이 특별한 증상이 없었다라고 이제 그 기자회견에서 강남구청장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잘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인후통이 분명히 있었다고 했는데 인후통이 있었는데 마치 좀 증상이 없어서 갔다. 네. 이렇게 좀 이렇게 옹호하는 듯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는 그 점이 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 모녀에 대한 어떤 배상이나 처벌 같은 거에 대한 게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청장 파면 청원까지 올라오는 불을 더 키운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요, 모범 사례도 있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유럽에서 입국해서 28일 날 이 김포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30대 발레 학원 강사가 있었는데요. 네. 사실 지난 4일 정도에 그 학원생 3명을 데리고 이제 유럽으로 그 어떤 시험을 치르러 가게 됩니다. 네. 네, 그런데 거기서도 이제 막 코로나19가 확진 중이니까 결국 이 시험이 취소돼서 이제 네. 국내로 다시 돌아오게 됐는데 이제 인천공항에 입국하면서부터 이제 정말 무슨 정말 미션을 수행하듯이 이제 네. 굉장히 철저한 격리 조치가 이제 취해지게 되는데요. 일단은 그 아버지가 먼저 네. 차를 끌고 와서 공항에 대기를 시켜놓습니다. 발레 강사 아버지가. 예. 근데 발레 강사가 이제 학생 3명과 함께 그 차에 네. 타고 네. 비어있는 친척집으로 바로 간 겁니다. 아. 근데 거기서 이제 따로 생활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한 명 그 발레 학원 강사는 일단은 확진을 받았고 나머지 네네. 3명 그 학생들은 음성이긴 한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이 인천공항에 입국한 이후로부터 이제 2주가 흐를 때까지 네. 접촉자가 결국 0명이 되는 예,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제 네. 정말로 굉장히 시민의식이 투철하게 자가격리 그 요건을 지키면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전혀 어떤 피해도 안 주는 이런 모범 사례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정반대 케이스인데 한쪽은 비난이 굉장히 강하고 한쪽은 칭찬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 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비난하고 책임을 씌우는 것도 필요하긴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 격리하고 이런 북돋아주는 이런 것들도 굉장히 네.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필요하죠. 그리고 네. 사실은 좀 아쉬운 것은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반박자 늦은 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네. 방역 당국에서 지침을 확실하게 줘야 돼요. 지침을 확실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네. 들어오는 사람들은 무조건 자가격리해라. 근데 네. 그게 좀 늦다 보니까 네. 이 초기에 좀 우왕좌왕하고 이런 과정에서 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주 여행한 모녀 같은 경우에 그때는 의무는 아니었어요. 네, 그때 의무가 아니었거든요. 네, 그 그래서 의무가- 아마 조금 더 느슨하게 네네. 생각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아까 그 선생님 지적하신 것처럼 증상이 있었다면 그렇죠. 더 네. 주의했어야 되는 그렇습니다. 거 아닌가. 이거 여기서 더 비난의 소지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코로나19 재확산의 또 다른 내관이 되고 있는 집단 감염 사례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구로 만민중앙교회 여기서 지금 집단 감염 네, 의심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난 25일에 이 교회에 40대 경비 직원이 처음으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근데 그 이후에 어제는 서울 금천구에 사는 이 교회 교인 뭐 52살 남성, 네. A씨 등 4남매가 확진 판정을 받게 됐고요. 결국에 이 교회 관련해가지고 확진자가 23명으로 지금 늘어난 상황인데, 많이 늘었네요. 지난 5일에 전남 무안에서 이 만민중앙교회 20주년 행사가 열렸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20주년 행사에 이 교회 신도 한 70여 명 정도가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지교회 같은 개념이었나 보죠. 그렇죠. 그래서 이 행사 때문에 또 네. 추가 감염이 발생하지 않았을지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 중입니다. 아까 23명 정도 그 이상이 될 거라고 지금 얘기하는데 이 교회 확진자 중에서 콜센터에 근무하는 분이 있었다 그래서 조금 더 걱정이 됩니다. 지난번 구로 콜센터 얘기가 좀 떠오르긴 하고요. 네, 그래서 그 2명이 그 콜센터 직원이 있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이게 가산동, 그러니까 네. 금천구에 있는 그 가산동에서 이제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분들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콜센터 같은 경우는 뭐 다 아시다시피 이게 굉장히 그 밀집돼서 네. 근무하는 그런 환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뭔가 비말이 계속 이렇게 나오는 그렇죠. 그런 근무 환경에 노출이 되어 있죠. 그래서 금천구에서는 지금 해당 콜센터 임직원 78명에 대해서 지금 전수조사를 지금 들어갔군요. 들어가 있는 상태고 그 해당 콜센터에 대해서 이제 방역
다 마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78명 검사한 분들 중에 네. 또 얼마나 이제 또 감염자가 나올지는 또 추이를 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자, 주말 지나고 나면은요. 조금 전에 구로 만민중앙교회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교회 얘기가 꼭 나옵니다. 사랑제일교회 여기가 이제 정광훈 목사가 원래 담임을 하는 교회인데 네네. 여기가 원래는 서울시에서 집회 금지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지난 주말에 또 열었다고요. 그렇죠. 지난 22일 날 예배가 있었는데 이때 이제 신도 간 거리 유지 등 어떤 그런 방역 수칙을 이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래서 일단은 다음 달 5일까지 이 수칙을 모두 이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라. 그러니까 지난주에 했던 적발이 것인데, 된 거예요, 말하자면. 예. 근데 어제 또 현장 예배를 이제 강행을 하게 됐는데 이제 문제는 2천여 명 정도의 신도들이 몰려들었고요. 많이 그러니까 심지어는 골목까지도 이렇게 그 의자를 배치를 해서 예배에 참여할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근데 경찰 한 400명과 서울시 직원 한 100명 정도가 현장으로 이제 출동을 했는데 네. 집회 금지 명령을 알렸지만 이들이 막 그 교회에 이르는 그 곳곳 골목을 막아서면서 제대로 그 행정 공무원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몸싸움이 자, 벌어지기도 했고요. 변호사님 잠깐만요. 네네. 지금 정경 코로나 중앙방역대책본부장 바이러스 감염증 브리핑 일부 시작됩니다. 국내 들어보시죠.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30일 현재 총 누적 확진 환자 수는 9,661명이며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는 총 476명이고 이 중에 외국인은 40명이었습니다. 어제 추가로 격리 해제가 진행이 되어 현재까지는 195명이 추가로 격리 해제되어 5,228명이 격리 해제되어 전체 확진자 중에 54.1%가 격리 해제되었습니다. 어제 신규로 확인된 확진자는 78명이었습니다. 어제 추가로 사망하신 분은 6분이셨습니다. 사망자들의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사망하신 6분은 80대가 4명이셨고 70대 어르신이 2명이셨습니다. 대구 지역에서 5명, 경북 지역에서 1명의 사망자가 보고가 되었습니다. 현재 그 치명률은 1.64%로 약간 증가한 상황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약 84.1%가 집단 발생과 연관성이 확인되었습니다. 11% 정도는 조사와 분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제 신규로 확진 환자가 발생한 시도별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가 16명 신규 확진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대부분 해외 유입 사례가 많고 만민중앙성결교회와 관련된 집단 발병의 추가 환자 보고가 있었습니다. 대구 지역이 14명으로 보고가 많이 되었습니다. 현재 그 제2미주병원에서의 추가 발생과 여러 요양병원에서의 추가 환자 보고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15명이 추가로 신규가 보고되었고 대부분 해외 유입 환자와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에서의 발생이 대부분 보고되고 있습니다. 경북 지역은 11명 보고가 되었고 서요양병원 등 요양병원 관련된 사례와 일부 해외 유입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어제는 검역 단계에서 확인된 그 확진자는 13명이었습니다. 서울에서는 구로구 소재 만민중앙성결교회 관련해서 전일 대비하여 10명이 추가로 확진되었습니다. 3월 25일부터 현재까지 총 23명의 확진자가 확인되었습니다. 교회 관계자가 19명, 가족 등 접촉자가 4명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전일 확인된 확진자 중 2명이 금천구 소재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콜센터 전 직원 78명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조치를 하고 검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달성군 소재의 의료기관인 제2미주병원에서 전일 대비 격리 중이던 58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133명의 확진자가 확인되었습니다. 133명의 확진자는 입원 환자가 127명, 종사자가 6명입니다. 확진자는 현재 타 병원으로 전원 조치 중이며 입원 환자 병실 재배치 등 추가 감염 차단을 위한 조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근 해외 여러 국가에서부터 확진자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해외 유입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계를 말씀을 드리면 어제 신규로 확인된 그 해외 유입 환자는 29명이었습니다. 국가별로는 중국 외 아시아가 1명, 인도네시아였습니다. 유럽 12명, 미주 지역 16명,
명이었으며 확인 단계는 검역 단계에서 13명, 지역사회에서 확인된 경우가 16명이었습니다. 국적은 내국인이 27명, 외국인이 2명이었습니다. 현재까지 총 해외 유입 환자는 476명이었고 검역 단계에서 확인된 경우가 42%, 지역사회에서 확인된 경우가 57.6%의 비율입니다. 국적으로는 내국인이 436명으로 91.6%고 외국인은 총 40명으로 8.4%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해외 유입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4월 1일 0시부터 해외 입국자 전체에 대한 검역과 감염병 관리를 강화하게 됩니다. 현재는 유럽과 미국발 입국자만 자가격리를 하고 있지만 4월 1일 0시부터는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국민, 장기 체류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합니다. 그동안 능동감시를 실시해왔던 단기 체류자에 대해서도 국익과 공익을 위한 방문 등 예외적인 사유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자가격리를 실시하게 됩니다. 자가격리를 위한 거주지 등이 없거나 적절치 않은 경우에는 미리 준비한 격리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다만 내국인 외국인 구별 없이 격리시설 이용 시에는 비용을 징수하게 됩니다.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검사비와 확진 시의 치료비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원하며 이는 혜택이 아니라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다만 생활지원비는 개인의 선택에 따른 입국인 점과 또 국내 입국을 유도하는 부작용 등을 고려해서 지원하지 않는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해외 입국자가 자가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외국인은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강제 추방, 입국 금지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자가격리의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게 필요합니다. 해외 입국자는 공항 도착 후에 검역 당국의 지시에 따라 검역을 충실히 받아주시고 검역 이후에는 반드시 바로 집으로 귀가하되 가급적 자차를 이용하거나 전용 공항 리무진 버스, KTX 전용칸 등을 이용하고 이동 중에는 마스크 착용을 반드시 하고 손 소독이 필요합니다. 자가격리 중에는 1차적으로 가족 간의 전파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실제 가족 간 전파 사례가 일부 보고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자가격리 중에서의 자가격리 지침을 준수하는 게 중요합니다. 개인 물품은 따로 사용하고 또 가족 또는 동거인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또 2m 거리 두기 그리고 환기나 소독 등의 자가격리 중에 지켜야 될 지침을 반드시 격리자와 가족 모두 준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의심 증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담당자 또는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통하여 연락하여 즉시 검사를 받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최근 14일 이내에 입국한 법적인 자가격리 대상이 아닌 해외 입국자도 가급적 외출과 출근을 하지 말고 14일간 자택에 머무르면서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해 주시고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번 주는 사회적 거리두기 집중 시행의 두 번째 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동안 많은 국민들의 참여로 대량의 집단 발병 사례는 예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종교행사나 실내 체육시설 운동 등 밀폐된 장소에서 밀접한 접촉이 일어날 수 있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자제해 주시고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의 브리핑 들어보셨습니다. 강조한 부분들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죠. 제2미주병원 대구예요. 여기 집단 감염이 발생을 했었는데 여기 숫자가 늘었습니다. 133명으로 늘어서 환자가 127명 그리고 종사자가 6명입니다. 이게 격리 중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 58명이 추가로 지금 확진이 됐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해외 유입 확진자 가운데서 통계가 좀 나왔는데 내국인이 436명 그리고 외국인이 40명 그래서 총
476명이라는 거고요. 말씀드린 대로 내국인의 비율이 91.6%로 상당히 높았다. 이 부분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이제 2주차로 접어드는데 정은경 본부장은 그동안 여러분들이 많이 협조를 해서 소개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앞으로도 좀 더 협조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다. 밀폐 장소에서의 집회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주의를 해달라. 이 부분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자, 김 변호사님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하던 거 조금 이어가면요. 이 구로 사랑제일교회 예. 여기가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 교회에서는 이거 종교 탄압 아니냐, 우리가 모이는 거에 대해서 왜 지금 정부에서 이걸 간섭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탄압으로 볼 것이 아니라 사실 어떤 종교가 이웃에게 이렇게 해를 끼칠 수도 있는 위험성 있는 행동을 장려하지는 않을 겁니다.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인터넷 예배라든지 이제 각종 다른 수단을 이제 사용을 해서 이제 각자의 어떤 그런 종교적 자유를 침해하는 그런 취지가 아니라 네. 예, 일단은 감염을 막고 인간의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일이기 때문에 교회의 어떤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어쨌든 서울시는 형사고발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금지 명령을 어기면 일단 1인당 300만 원 정도의 그 벌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차후에 어떤 그런 처벌 사례 같은 것들을 좀 우리가 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지금 교회에 대한 전체에 대한 300만 원이 아니고요. 참석자들 한 사람당 300만 원을 그렇습니다. 물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네. 이거는 상당히 좀 나중에 가서라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해드렸던 그 대구 제2미주병원이요. 지금 133명으로 환자가 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감염 경로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발표된 게 없어요. 예,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요. 일단 첫 확진자가 대구의료원에서 이렇게 이전한 그런 환자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전원을 한 게 한 달 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이후에 돼서야 발병이 됐기 때문에 네. 그 대구에서부터 이렇게 확진이 돼서 그러니까 감염이 돼서 왔을 확률이 이제 별로 처음에는 다들 없다는 음성 것이죠. 나왔었어요. 예,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그럼 혹시 공기를 통한 그런 감염인가? 그래서 이제 그 현장에 있는 어떤 그런 공조 시스템 이런 네. 것들을 점검을 해봤는데 공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그런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환풍기가 안 돌았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게 이제 대실 요양병원이라고 확진자가 나온 그런 병원에 그 위쪽에 이 제2미주병원이 있다고 합니다. 위층에. 같은 건물이죠. 예, 같은 네. 건물이죠. 이제 그렇지만 이 대실 요양병원에서 확진자가 나온 이후로는 엘리베이터도 차단하고 계단도 차단하고 굉장히 강도 높은 그런 격리를 했는데 네. 어떤 경로로 확진자가 이 제2미주병원까지 나오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추가 조사가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어쨌든 밀폐된 공간에서 환기가 제대로 안 되면 집단 감염이 일어날 수 있다. 이거는 보건당국에서도 항상 강조하던 얘기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여기 보면 이제 환기가 공조 시스템이라고 하죠. 공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 안 했다. 이 얘기는 이제 뭐 공기 감염 가능성은 좀 떨어지지 않나 오히려 그렇게 생각이 좀 들고 네. 일단 좀 무증상 감염자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병원에 종사하시는 분들, 또 환자를 돌보는 분들이 네. 뭐 병원 밖으로 뭐 안 나온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환자들은 안 나왔지만 무증상 그렇죠. 감염이 충분히 그리고 바로 밑에 집단 감염했던 그 네. 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뭐 지역사회 감염이라는 게 그런 무증상 감염자에 의해서도 네. 전파되고 우리가 뭐 찾아 나가다가 결국은 그런 무증상 감염자가 있으면 거기서 이제 추적이 차단되거든요. 더 이상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끊기는 거죠. 아마 네. 무증상 감염자에 의한 어떤 감염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좀 추측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개학여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4월 6일로 지금 일단 돼 있는데요. 이제 거의 다 다가왔습니다. 이제 정부에서 추가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교육감들한테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일단 현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4월 6일 개학은 도저히 힘들다 이런 의견들이 온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제 4월 17일 개학인데요. 4월 17일 경우에는 수업 일수가 모자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교육이기 때문에 이제 법정 수업 일수를 반드시 채워야지만 이제 졸업 요건이 갖춰지는데 이게 모자라니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어떤 그런 원격 강의 시스템 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러니까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온라인 일단은 계약을 계약한다는 거죠? 한다 이제 이런 것이고요. 지난 27일 날 이제 원격 수업 운영 기준안을 교육부가 만들어서 전국의 네. 학교에다 이제 배포를 했다고 하는데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이래저래 굉장히 힘든 날이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대부분 이 원격 수업에 잘 적응을 못하거나 네. 아니면은 굉장히 집중을 못하거나 이제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약간의 혼란은 예상됩니다. 오늘쯤 아마 발표를 하지 않을까 예상이 네네. 되고 있는데 지금 교육부나 들리는 얘기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온라인 계약 얘기도 나오고요. 고3부터 좀 순차적으로 학교에 나오게 하는 것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제 그몇 가지 이제 원칙을 좀 정해야 그렇죠. 되는데요. 예, 예. 예를 들면 이제 뭐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당연히 이제 등교하면 나오면 안 되는 되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의심 증상이 있을 때 바로 이제 어떤 조치가 취해지고 네. 또 학교에서 그런 거리 두기가 좀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뭐 또 급식 그 단체 급식도 급식의 우려, 중요합니다. 예, 그런 우려. 그래서 뭐 학교별로 사안에 따라서 뭐 등교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네. 뭐 단축 수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좀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아이들은 그동안 거의 집에 있었어요. 사실 아이들 거의 집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새로운 감염원이 될 가능성은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사실은 이제 그래서 사실은 부모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감염원으로서 어떤 그 역할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현재 방역 당국이 지금 현재 그 하루에 네. 그 검사하는 숫자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검사 숫자를 좀 그 개학 전까지 좀 공격적으로 이 지역사회 감염에 대해서 네. 검사 숫자를 좀 공격적으로 늘려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 같은 경우에 사실 이 네. 시기에 뭐 감기 때문에 걸릴 수도 있지만 열이 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또 네. 이제 노인 같은 경우, 노인이나 만성질환자가 뭐 열이 없더라도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좀 광범위하게 검사를 더 공격적으로 해서 일단 지역사회 감염의 정도를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불안한 게 네. 얼만큼 퍼져 있을지 모르니까 불안한 거거든요. 그렇죠. 정확하게 그 실태를 알기 위해서는 이 지역사회에 대해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의사 소견이 있으면 가서 검사를 할 수 있는 걸로 돼 있는데 네. 최근에 또 이제 좀 지침 일부 개정이 돼서 현장에서 이게 뭐 CT나 엑스레이 찍어서 폐렴이 있어야 이거 검사해 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하니까 네. 검사를 좀 더 지역사회 그 증상이 있는 분들한테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분들을 공격적으로 검사를 해서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좀 안심을 시켜줄 수 있는 알겠습니다. 검사를 많이 늘려봤는데도 환자가 안 나온다. 그럼 우리가 계약을 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15,000에서 25,000 그 사이로 계속해서 검사를 그렇게 하고 있다고 했는데 해왔는데 사실 정확한 숫자는 그 부분에 팩트가 대해서는 나온 적이 팩트를 없어요. 한번 예, 그래서 확인해 보는 걸로. 기자들이 좀 저는 팩트 알겠습니다. 체크를 좀 했으면 알겠습니다. 바랍니다. 자, 지금 계약을 앞두고 또 나온 얘기가요. 학원 얘기입니다. 이 계약만 막으면 뭐 하냐. 학원은 지금 다음 주부터 이제 학부모들이 연락을 받고 있다고 해요. 다음 주부터는 학원 엽니다. 이런 문자들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계약 안 하더라도 학원에서 또 이게 퍼질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거 아닌가요? 더 밀폐된 공간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원 같은 경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원칙들을 네. 준수하고 어떤 방역 당국에서 지침을 줘야 됩니다. 지침이 없으면 그냥 중구난방 혼란스럽거든요. 그래서 뭐 교육부가 방역 당국과 네. 이야기를 해서 이 학원의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지침도 명확하게 좀 내려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요즘은 학원에서도 원격 수업을 많이들 하고 있더라고요. 앱을 사용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미국 상황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 확진자가 70만 명이 넘었는데 미국이 상당히 많은 포션으로 지금 따라오고 있습니다. 네, 미국이 13만 3,039명입니다. 네. 이게 이제 기준이 언제냐면 29일이거든요. 아, 굉장히 이제 많은 숫자인데 그 중에서 6만 명이 뉴욕주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 트럼프 반 정도 대통령이 되더라고요. 예, 트럼프 네. 대통령이 이 뉴욕, 뉴저지, 코네티컷 강제 격리를 지시를 했다가 그 백악관 회의를 통해서 이제 그 너무 급히 또 엄청난 취소를 얘기예요, 사실은. 급히 또 취소를 하기도 했고요. 네. 어쨌든간에 이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는 이 뉴욕주에 있는 시민들에게 이제 되도록 급한 일이 아니면은 국내의 다른 지역으로 여행하지 말아라라는 그런 경고 조치를 한 상황입니다.
지금 일단 막기는 막아야겠는데 너무 세게 얘기하면 반발이 좀 심하고 또 대선도 있고 하니까 조금 수위를 낮추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 뭐 정치권에서는 빠르면 4월 얘기도 하고 우리는 곧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트럼프 대통령도 얘기를 하고 하는데 실제 지금 번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그 트럼프 저 마음이 급하죠 지금. 네. 마음이 급하죠. 그러니까 자기 지금 올해 대선도 걸려 있고 네. 이 경제가 이제 만약에 회복하기 어렵다 이렇게 뭐 신호가 나오면은 네. 사실은 굉장히 불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굉장히 마음이 급한 게 좀 보여요. 제가 보니까. 어떻게든 지금 살려야 된다 지금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뭐 이게 확진자 숫자가 언제 정점을 찍을 건지 좀 지켜봐야 됩니다만 이게 확진자 숫자 정점 찍고 이제 내려오는 동안에도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은 유행은 지속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요. 네. 그래서 뭐 4월 말까지 이것이 좀 진정된다. 이것은 좀 생각하기가 좀 힘든 그렇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네, 오히려 네. 더 악화되지 않기를 지금 바라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들고요. 네. 알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올림픽 연기 발표하고 난 다음에 확진자 숫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신규 확진자들 한 2배 정도 되는가 200명씩 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아마 제 생각에는 네. 이제 더 이상 좀 방치하기 좀 어렵다고 좀 생각을 한 것 일본 같습니다. 정부가. 일본 정부가.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검사를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일본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시작 단계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제 올림픽은 이제 뭐 내년으로 연기된 것이기 네. 때문에 일본 뭐 당국으로서도 어쨌든 바이러스 확산을 최대한 막아야 되는 그런 뭐 상황이 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지금까지 MBC 의학 전문 기자 출신이었죠. 신재원 가정의학과 전문의 그리고 김지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